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공천을 마무리하고 총선 체제에 들어간 가운데 제주에서도 중앙당 차원의 쇠몰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정당 대표로는 처음으로 제주를 찾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양당 구조를 깨고 3당 체제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본격적인 선거전 개막과 함께 공식 창당한 국민의당 제주도당. 창당대회에 참석한 안철수 상임대표는 제주에서 선거체제 돌입을 선언했습니다.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어 양당의 기득권을 깨고 3당 체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미래를 위한 혁명을 시작하겠다는 제주선언도 발표했습니다. 인공지능 알파고로 상징되는 변화의 시대에 제2의 과학기술과 교육, 창업혁명을 이끌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겁니다. 제주에서 시작된 미래를 위한 작은 변화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제주 국제전기자동차 엑스포를 찾아 당 차원에서 미래의 성장 동력인 전기자동차 산업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비례대표 1, 2번을 모두 다 우리나라에서 정말로 능력 있으신 과학기술자로 선정했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제주 지역에서도 국민의당 후보들이 출마한 가운데 안철수 바람이 제주 지역 선거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4.13 총선 선거전이 사실상 시작되면서 후보들의 신경전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언론 6개사가 함께 마련한 제주시 갑 선거구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차별화된 정책을 부각하며 팽팽하게 서로를 견제했습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제주시 갑선거구 토론회의 첫 번째 쟁점은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 문제였습니다. 후보들은 과열된 시장을 서둘러 안정시켜야 한다며 입을 모았지만 해법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소규모, 중규모 택지 개발 공급을 해서 지역 균형 발전과 교통 분산, 이런 상권 분산을 통해서 원가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한가를 제시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서 일단 부동산 가격을 어느 정도 진정시켜 놓고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서 부동산에 관련된 제반 권한, 정책 권한을 제주도로 이관해서 독자적인 정책 펼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하겠습니다. 중산간 난개발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보존에 무게를 두면서도 강론에서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매년 국비도비해서 100억 규모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 곧잘 부지를 정기적으로 이렇게 매입을 통해서 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이것은 제주도 당국이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외제초에 너무 급급하지 말아라. 개발 총량제라든지 계획 허가자라든지 어떤 합리적인 기준을 갖고 제주도 전체를 개발해가는 그런 경영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고요. 상대 후보를 견제하기 위한 신경전도 치열했습니다. 국회 일정이 1년에 며칠이고 저는 하기 나름입니다. 저기 이래 몰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안 해보고 저기 공직자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이것도 공직선거법, 지방공무원법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왜 끝까지 이렇게 정치 공무원 티를 냅니까? 사직을 만료하셨는데 나왔는데 갑자기 또 지사님하고 사진을 찍으시고 또 지사님은 그걸 묵인하고. 도내 3개 선거구 모두 여론조사에서 오차 범위 안에 치열한 접전을 벌이는 가운데 TV토론회는 앞으로 민심의 향배를 가르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4.13 총선 후보자 등록이 오늘 마감이 되는데요. 제주 지역에서도 어제부터 후보들이 잇따라 등록을 마친 가운데 선관위도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후보 등록이 시작된 오전 9시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는 후보 캠프 관계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후보 등록 첫날 제주 지역에서는 국회의원 후보 5명과 도의원 후보 2명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제주시 갑선거구에는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후보, 제주시 을선거구에 한나라당 차주홍 후보, 서귀포시 선거구에서는 새누리당 강지용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첫날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서귀포시 동흥동 도의원 보궐선거에도 새누리당 백성식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윤충광 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나머지 예비 후보들은 등록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등록을 마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보자의 그 전과라든가 학력, 재산, 병역, 그 세금 체납 사실 같은 것이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보 통계 시스템 아니면은 그 여러분들 갖고 다니시는 그 휴대폰에 그 선거정보 앱이 있거든요.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31일 시작돼 투표 전날인 4월 12일 자정까지 허용됩니다. 후보들의 선거 공보물은 4월 3일까지 발송되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 공보가 처음으로 발송됩니다. 선거인 명부는 다음 달 1일 확정되며 이번 선거부터는 집행유예자와 1년 미만형을 받은 수용자도 참정권을 갖게 됩니다. 특히 다음 달 8일과 9일 이틀 동안 사전 투표가 실시돼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도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선거구 경선에서 탈락한 박희수 전 도의회 의장이 강창일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박희수 전 의장은 강창일 후보와 어제 도의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제주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후보자 당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강창일 후보는 국민의당 장성철 후보와의 야권 연대에 대해 생각해본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논평을 내고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의 비례대표 공천 철회를 중앙당에 요구하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희경 사무총장이 4.3이 정당한 공권력에 의한 집행이었다며 희생자들의 피해를 축소하고 남로당과 수하들이 자행한 일이라며 왜곡해 국가 차원에서 채택한 진상보고서를 정면으로 부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생선을 구매할 때 수협을 찾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다른 업체에서 가공한 옥돔을 수협에서 제조한 것처럼 포장해 10억 원 상당을 판매한 수협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한 수산물 가공업체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위생복과 위생 장갑도 착용하지 않은 채 생선을 포장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냉동실에는 수협이라고 표시돼 포장된 생선들이 상자에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수협에서 제조 가공한 것처럼 속인 옥돔 21톤은 수협 매장과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으로 판매됐습니다. 2년여 동안 판매한 금액만 10억 3천만 원어치. 경찰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협 간부 직원 47살 강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제조원이 아무래도 수협으로 되다 보면 소비자들이 그만큼 신뢰를 가기 때문에 판매가 많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수협은 가공시설이 부족해 위탁 계약을 맺었지만 식약처에서 문제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제조원을 수협으로 표시해도 무방하다는 답변을 받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판매를 해왔는데 이제 와서 경찰에서 허위 표시라고 입건하니 참 억울할 따름입니다. 한편 경찰은 수산물 제조가공업 허가를 받지 않고 MSG를 첨가해 중국산 옥두어 등 1억 5천만 원어치를 재래시장에 판매한 혐의로 52살 윤모 씨도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여성 농업인이 증가하면서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농기계 작업에도 여성들이 직접 나서고 있습니다. 농기계 실습 교육이 열렸는데 학습 열의가 매우 뜨겁다고 합니다. 원주 MBC 김진아 기자입니다. 대형 트랙터를 모는 50대 여성 농업인. 한평생 농산일을 거들었지만 직접 트랙터 운전에 나선 건 처음입니다. 이제 최고 천천히 가는 거예요, 제일 천천히. 아, 일본이 천천히 가. 몇 번 설명을 듣고 실제 운전에 나서니 생각만큼 어렵지 않습니다. 소똥을 치울 때 쓰는 농기계는 조작이 간단해 초보들도 능수능란. 커브길 운전도 막힘이 없습니다. 금녀의 벽으로 여겨졌던 농기계 작업에 여성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농촌이 고령화되고 농업도 대규모로 변화되면서 기계 조작 없이는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농촌도 지금은 남편이랑 같이 해야 되니까 한 사람만 기계 다루면은 좀 힘들거든요.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쉬운데요. 농기계가 이렇게 소형화되고 사용이 편리해지면서 여성들도 쉽게 다룰 수 있게 됐습니다. 귀농 여성부터 결혼 이주 여성들까지 농기계 운전을 배우려는 열의가 뜨겁습니다. 우리 집에 농사 짓고요. 저기 남편 좀 도와주고 배우고 싶어요. 네, 안 어려워요. 횡성 지역에서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 9,000명 가운데 30%인 3,000여 명이 여성입니다. 농촌 지자체들은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여성 농업인을 위한 소형 농기계를 구입해 임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네, 오늘도 평년보다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에도 내리쬐는 햇살은 포근하지만 피부에 닿는 공기는 조금 차갑겠는데요. 들쭉날쭉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체온 조절 잘 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하늘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북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낮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건조함을 달래주기에는 부족한 양인 만큼 각종 화재 예방에 계속해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주말인 내일은 맑고 일교차가 큰 날씨가 예상되고요. 큰 일교차에만 잘 대비하신다면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오늘 북부 지역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현재 고산과 대정의 기온 6도, 한림 7도, 낮 기온은 10도에서 11도가 예상되고요. 오늘 아침 남부 지역의 기온 4도까지 떨어져 있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13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동부 지역의 현재 기온 5도 내외, 낮 기온은 12도 안팎으로 평년 기온을 3도에서 5도가량 밑돌겠습니다. 네, 산간에는 이틀째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기가 무척 건조한 만큼 등산객들은 불씨 관리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섬적 구름 많은 가운데 어제만큼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해상에는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네, 현재 김포와 인천공항에는 맑은 하늘 보이고 있고요. 그 밖의 공항 대체로 구름 많은 모습입니다. 네, 일요일 아침까지는 꽃샘추위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부터는 다시 따뜻한 봄 날씨를 만끽할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올봄 제주지방은 평년보다 많은 비가 내리고 고온 현상이 나타나는 등 이른 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의 3개월 전망에 따르면 다음 달에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겠지만 일시적으로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으며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다소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5월에도 많은 비와 함께 일사로 인한 고온 현상도 나타나겠으며 6월에도 기온의 변화가 크겠습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제주시 도평동의 한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불이 나 내부 27제곱미터와 가재 도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9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사무실 옆에 쌓인 피해 목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김현희 판사는 위조한 신용카드로 속칭 카드깡을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29살 허모 씨에게 징역 3년을, 백모 씨에게는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해커를 통해 구입한 외국인들의 신용정보로 만든 위조 신용카드 97장을 반입한 뒤 제주 시내 오피스텔에 유령 업체를 차려놓고 6억 원을 허위로 결제해 2억 2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 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새 들어 사는 집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65살 이모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제주시 일도 이동의 다가구 주택에서 옆방에 사는 집주인 박모 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제주산 양식 광어의 동물용 의약품 주사제 사용이 금지됩니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으로 수산물 방역과 안전성 검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주사제 사용 금지 조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약사법에는 축산용 의약품도 양식 수산물에 사용 가능하도록 규정돼 양식 어류의 약품 잔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2년 전 세월호 침몰 사고로 침체됐던 수학여행 시장이 올 들어 회복세로 돌아섰습니다. 제주도 관광협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제주를 찾은 수학여행자는 17,0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증가했습니다. 관광협회는 7월까지 수학여행을 예약한 학생이 7만여 명에 이르고 있어 올해 제주 방문 수학여행자는 지난해 22만 명을 뛰어넘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제주도가 해변 파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대책위는 대학 교수와 관련 전문가, 지역 주민으로 구성됐으며 파래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훼손된 연안 생태계 복원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해변 파래는 조류 소통이 원활치 못한 동부 해안을 중심으로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해마다 138헥타르에서 만여 톤이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